알고리즘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는 위험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크리티컬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 또는 설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에 대한 환상이 비즈니스의 재앙이 되는데요. AI 도입의 함정이 장밋빛 환상만이 아니라 이걸 잘못하면 끔찍한 재앙으로 돌변한다, 뼈아픈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를 도입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지요. 인건비가 줄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다릅니다. AI가 기존 시스템과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오히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I가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줄 거라고 믿는데요.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의 데이터 자체가 엉망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데이터 쓰레기가 입력되면서 회사의 운명을 가를 만큼 치명적인 의사결정 오류를 낳게 됩니다. 이 데이터 쓰레기란 얘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즉 AI에게 아무리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쓰레기만 나올 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치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AI를 아주 쉽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회사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전사적 프로세스 재설계 과정이 없이는 AI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요인만 하나 접목시켰다고 해서 절대로 AI를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상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가 기업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매몰 비용이라는 처참한 청구서를 안겨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미 지출해버려서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잘못된 AI 도입으로 인해서 허공에 날려버리는 막대한 투자금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종교에 빠져버린 것 같은 리더들의 실제 비극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IBM 왓슨은 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고요. 또 진로우는 8.8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고, 나이트 캐피털이라는 금융회사는 4.4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숫자들인데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데이터라는 이 어떤 맹신에 빠져서 치러야 했던 비극적인 청구서를 말합니다. IBM 왓슨 헬스,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우 아이바잉, 또 투자회사 나이트 캐피털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IBM 왓슨 헬스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때 유명 퀴즈쇼 우승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똑똑한 AI가 왜 복잡한 병원 현장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퀴즈쇼 우승 이후에 IBM은 왓슨이 인류의 암을 정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왓슨은 실제 환자들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임상 데이터를 쓰지 않고 전문가들이 보기 좋게 가공해 놓은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을 학습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 현장의 실제 의사들은 왓슨은 내 환자의 진짜 고통을 전혀 모르는 교과서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 지저분한 데이터라는 말은 현실 세계의 불규칙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아닌, 사실은 이런 데이터이어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왓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또 왓슨의 파트너였던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 병원은 그대로 손실이 발생하고 맙니다. 프로젝트 도중에 왓슨은 백혈병에서 갑자기 폐암으로 연구 목표를 전환하면서 전체 데이터 체제가 붕괴해버리는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게다가 의사들의 흘려쓴 메모나 불완전한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치명적인 의료 오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앤더슨 병원은 6,200만 달러를 손실을 보게 되고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왓슨을 쓰지 못한 채 총장이 사퇴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인데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혁신하려던 이 회사가 시장의 불량 매몰, 일명 레몬만 잔뜩 사들이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례인데요. 이 레몬이란 말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엉망인 결함 상품을 뜻하는 경제 용어를 말합니다. 진로우는 자신들이 개발한 AI가 주택 가격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AI의 판단대로 직접 집을 사서 되파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경영진은 무조건 집을 빨리 사들이라고 압박을 했고 알고리즘은 철저히 집을 매입하는 데 성공하는 것, 그 자체에 이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AI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무분별하게 집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 재밌는 웃지 못할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인간이 기계를 속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집주인들이 이 진로우의 AI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부르는 것을 알고 앞다투어서 진로우에 불량 메모를 팔아 넘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만 고르게 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인간이 기계를 속인 거죠. 더욱이 AI는 데이터 통계치만 볼 수 있을 뿐 바로 옆 동네의 학군 변화, 또 미묘한 동네 분위기 같은 중요한 현장의 맥락은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역선택이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나이트 캐피탈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인 이 그룹이 오랜 시간 탄탄하게 쌓아온 20년의 명성과 신뢰가 어처구니 없게도 단 45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트는 사건 당일 개장 직후 나이트 캐피탈의 자본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급강하했죠. 9시 30분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치명적인 알고리즘 오류가 발생했고 10시 15분 시스템이 중단될 때까지 불과 45분 동안 엄청난 자본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4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회사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배포하면서 8대의 서버 중에 딱 한 대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죠. 하필 그런데 그 서버에는 8년 전에 완전히 폐기했어야 하는 옛날 프로그래밍 코드가 소위 파워팩이라고 하는 코드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 잠든 괴물 같은 없어졌어야만 하는 코드가 깨어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초당 수백 건의 잘못된 주식 매수 주문이 시장에 쏟아 나오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맥락, 누락, 전략적 맹목, 그리고 블랙박스 함정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AI 경영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집약된 원인입니다. 첫째, 데이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지만 현장의 미묘한 맥락을 누락합니다. 두 번째, AI가 제시하는 확신 수치에 눈이 먼 리더들이 인간 전문가의 직관적인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맹목에 빠지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무조건 옳다 그런 생각이죠.
세 번째,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냈는지 모르는 블랙박스 상태에 있는데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업의 고유한 철학과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AI 경영이 실패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맥락 누락, context missing, 전략적 맹목, strategic blindness, 그다음에 블랙박스 함정, 블랙박스 트랩이라는 이 세 가지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프롬프트를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질문하는 기술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생각을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올바르다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계가 정답을 내놓는 시대에 리더의 가치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데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거죠. 기계의 결과물에 대해서 예리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트 캐피탈의 리더가 시스템 경고가 떴을 때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뜨는가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멈춰서 제대로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아마 이 끔찍한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강력한 인간 필터입니다. 인간 필터란 말은 필터라는 말에서 주듯이 인간에 의해서 꼭 검토가 되고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이 인간 필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AI를 의심하기입니다. AI의 결과를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 의견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리즘의 오만을 깨뜨리는데 그 문화적인 역량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조직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군의 시각에서 반대 논의를 펴고 공격하고 딴지를 거는 그런 팀이나 문화를 의미하는데 바로 AI 시대의 인간 필터라는 것은 우리의 조직 문화가 이와 같이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인간 필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시켰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온전히 리더 본인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학이 생존입니다. AI 시대에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경영 철학입니다. 가장 앞선 기술보다 가장 인간다운 철학이 승리합니다. AI 기술은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엔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량의 운전대를 쥐고 목적지를 향해 책임지고 나가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알고리즘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진짜 인간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AI 경영의 착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올바른 기업 경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